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오늘 9월 10일 9월 두 번째 장, 9월 10일 화요일 날 장이 지금 개장을 했고요. 자, 이엔셀이 그 기술 이전 계약 소식에 함께 어저께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오늘 이렇게 갭상을 띄우면서 기분 좋게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 갭상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엔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가의 흐름을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나왔던 기사들은 여러분들 많이들 소식들이나 정보들을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엔셀 유전자 치료제 그 EN001이라고 하죠. 여기서 중국 루시 바이오텍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래서 총 계약 규모는 약 1950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이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수령해 나가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뭐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고 뭐 기술 이전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EN셀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자, 이러한 재료의 연속성들이 계속 나와줘야 한다. 그리고 이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들, 섹터의 강세가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EN셀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제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미국 하원에서 이 월요일 밤에 중국 바이오텍 기업들과 그들의 미국 자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우리가 기대를 하던 이 생물보안법이 하원에서 통과를 하였습니다. 제가 뉴스는 자세하게는 여기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ESMO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지금 기업들이 가서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를 해 나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봤을 때 이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의 흐름이 살아나고 있다. 왜냐? 최근에 이 미국 글로벌 시장이 이 AI 그리고 반도체 쪽 종목 중심으로 좀 낙폭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다. 그러면 결국 섹터는 선순환을 되어 가는 구조인데 이 수급들이 적어도 앞으로 이제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들이 다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엔셀이 어제 나왔던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터트리고 그 이후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를 보기 전에 이 최근의 수급을 보면은 자,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현재 오전장인데 오전장에 이게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키움증권 창구에서 순매도가 나가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증권 그 기관들에서 다시 한번 이엔세를 좀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주가를 결국 띄웠던 건 개인들의 물량이라고 하기보다 주가를 띄우기 위한 좀 세력들의 물량들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분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봉을 보면은 현재 이런 저항대 대략 한 이 정도 저항대 네, 이 정도 저항대 지금 물량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빠르게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좀 지지부진하게 저항을 맞고 결국 박스권을 이렇게 채널을 형성해 나가면서 뚫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아직은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엔셀을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결국 매도에 대한 타점은 우리가 뭐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서 매도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의 이 고점에 대한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쌀 때 매수하고, 비쌀 때 매도하라. 간단한 원칙인데, 이 간단한 원칙을 사실 우리가 욕심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지켜나가기가 힘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앞으로 이 고점에 대한 고점 신호가 뜬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30에서 50% 정도는 분할 매도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ENSL 같은 경우가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게 결국에 뭐 개별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있겠지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금리 인하. 이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19일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는데 이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금리 인하라는 것도 결국 얼마나 인하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수나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현재 2.5bp 혹은 0.5bp를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갑론을박이 상당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0.5bp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이 40% 기존의 40%에서 77%까지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최근 며칠 전에 그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어 가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그냥 간단하게 0.25bp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0.5bp 정도는 해야 현재 위기감, 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약을 좀 처방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사람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그 경제도 뭔가 침체 우려가 오면은 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약을 먹자마자 몸이 낫지 않잖아요.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 시행을 하자마자 이게 바로 경제가 좋아지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카드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하를 함에 따라 여기에 대한 안정성, 금리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된 후에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우리가 시장 분위기,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앞으로의 고점에 대응을 해야 한다. ENSL 한 종목만 보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보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 트렌드는 결국 글로벌 시장과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현재 ENSL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괜찮게 스타트를 했다가 현재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 때문에 ENSL도 현재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시장의 매도 압박에 의한 좀 약간의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고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타점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시황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섹터의 분위기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타점에 대해서도 우리 커뮤니티방 그리고 문자로도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에 2011-9671로 저에게 ENSL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실시간 장중 타점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커뮤니티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도 보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런 정보들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구독, 좋아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구독, 좋아요밖에 없다라는 거. 네, 간단하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이 번호로 저에게 ENSL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제가 앞으로 ENSL 고점에 대한 고점 신호가 뜨는 그런 구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해나가면서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제가 결국은 우리가 ENSL을 투자를 하던 뭐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던 SK하이닉스를 투자를 하던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하던 간에 여러분들 이 타점만 잘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돈 버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봐요. 내가 좋은 기업을 투자했다고 무조건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좀 애매한 기업을 투자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돈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끌어 나갈 거고 결국 중요한 건 이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고 이 기업이 뭐 매출액, 영업이익, 기업 분석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결국 돈 버는 건 쌀 때 사서 비쌀 때 매도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런 흐름들에 따라 앞으로 시장 분위기에 따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해 나가면서 가는 게 앞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더 좋다라고 해서 좋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고 어디서 또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눌림목에서 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이엔셀 여러분들과 함께 끌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저 박프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ENSL 계속 추적 관찰해 나가도록 하고, 오늘 장 마감 후에도 제가 문자로도 오늘 장 마감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계속 바뀌어 나가는 저희 관점들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ENSL에 대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을이 다가왔는데 최근 며칠간 또다시 무더위가 시작된다고요. 여러분들 열사병 조심하시고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